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1급 자격시험 대비 2020년 심리연구방법론의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8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8번 문제, 우리가 X바라고 표시하는데요. 이 X바는 평균이라고 합니다. 보통 평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S는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9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35명의 점수가 있다고 하자. 이 자료에 5명의 점수가 추가로 더해졌습니다. 5명의 점수가 모두 100입니다. 모두 100이에요. 평균이 100이었잖아요. 근데 5명이 다 100이에요. 추가되는 5명이 평균 변화 있을까요? 없겠죠. 똑같이 5명이 다 100점이니까. 따라서 평균 변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준 편차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5명의 점수의 표준 편차가 9였어요. 그런데 평균값하고 똑같은 5명의 숫자가 더해졌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표준 편차는 줄어들죠. 평균값과 각 사람의 점수의 차이, 이런 것들 우리가 편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균값하고 똑같은 5명의 숫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편차는 줄어드는 거예요. 편차는 이 5명이 더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편차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우리가 지점수 내는 공식 아시죠? 지점수 내는 공식. 자, 지점수 내는 공식의 분모가 뭐예요? 표준 편차. 분자가 뭐예요?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이거든요. 이거는 평균과 표준 편차, 원점수. 이 원점수는 각 사람의 원점수예요. 그걸 냈을 때 우리가 지점수를 낼 수 있는 공식이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거 심리검사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써드리고, 발생할 수 있는 변화는 뭐냐? 평균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표준 편차는요? 네, 감소하겠죠. 5명의 숫자가 들어왔는데 평균 점수하고 똑같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편차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평균의 변화는 없고 표준 편차는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8번 문제 아래 아무것도 없죠? 이건 그냥 놔두셔도 되고. 자, 9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9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어요. 과학의 속성입니다. 틀린 것은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증거를 중요시하죠. 네, 증거를 중요시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론이었는데 그 이론이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포퍼의 반증주의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증거를 찾고 제시하는 방법과 절차가 체계적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과학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체계적이다,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증거를 찾고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세스, 과정이나 절차가 상당히 체계적이다. 사용하는 관찰 방법과 자료 제시 방법에 뭐가 있다? 객관성이 있다. 네, 우리가 과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객관성이에요. 객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증거와도 연관성이 있죠. 증거가 있는 게 객관적인 증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뢰성과 타당성을 추구함으로, 네, 맞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 중요하죠. 자, 오차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오차 인정합니다.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부분의 대표적인 게 여론조사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일종의 과학적인 측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표본 오차가 존재하죠. 따라서 오차 인정합니다. 오차가 존재함을 인정한다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실래요? 밑에 보시면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서 나오죠. 첫 번째,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결정론적이고요. 일반화 추구하고요. 구체적이고 간결성이 있고 검증 가능성 또는 검정 가능성, 수정 가능성, 상호 주관성, 8번의 별표. 이 상호 주관성의 동의어가 간 주관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용성입니다. 자, 하나씩 보죠, 여러분. 논리성입니다. 연역법과 귀납법에 의한 과정을 거쳐 현상을 탐구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연역법이 나왔습니다. 연역법은 가설을 설정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양적 연구에서 주로 쓰는 것이 연역법입니다. 그 다음에 귀납법입니다. 귀납법은 바로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어떠한 현상을 관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론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납법이죠. 데카르트의 연역법과 베이컨의 귀납법,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결정론적 들어갑니다. 모든 현상의 원인과 결과는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에 의한 결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과학에서는 이거를 확정적인 결정론이라 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것이 결정해 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확률적 결정론이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과학은 결정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반화입니다.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보편성의 원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화. 그 다음에 구체적입니다. 과학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설을 설정할 때 그 가설은 조작적 정의로 써야 된다라고 해요. 그 조작적 정의가 뭐냐?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하게 한 정의, 그걸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하거든요. 간결성입니다. 종속 변수의 변화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 가능한 독립 변수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간결한 걸 추구한다라고 해요. 독립 변수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한다면 검증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독립 변수의 최소화, 이런 것들을 간결성이라 말합니다. 검증 또는 검정 가능성인데요. 연구자가 제시한 이론들이 현실 세계에서 경험을 통해 검증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이론이 쭉 올 수도 있지만 그 기존의 이론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퍼의 반증이요. 그 반증에 이어서 새로운 이론이 도출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론들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반증되는 것이 나올 경우 현존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호 주관성, 간 주관성은 여러 명의 연구자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연구 과정이 같아. 그러면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구 과정이 같을 경우 연구자끼리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호 주관성, 간주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관적인 동기는 다 다르겠죠. 연구자마다 주관적인 동기가 달라요. 그래서 주관성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르더라도 연구 과정이 같으면 연구자들마다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용성입니다. 과학적 이론이 진리인지 따지기보다 주변 현상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를 가지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 과학적인 이론이, 이 과학적인 하나의 내용이 바로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유효하게 적용되고 얼마나 유용한지를 효용성 차원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보시죠.